안녕하세요. 2011년까지 공군 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업체를 하고 있는 나무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훈련 받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화생방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화생방 훈련이 사실 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예요.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의 막 살인적인 수준의 그런 훈련이거든요. 어떤 훈련에 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그거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 장병으로서 훈련하면서 ORI일 거예요. ORI 훈련 받으면서 이제 방독면을 많이 착용하게 됩니다. 공군은 유독 그 방독면을 많이 착용하게 돼요. 훈련 받을 때. 왜냐면 그 스커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항상 이제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거를 MOPP 단계라고 하잖아요. MOPP 4단계까지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호의가 다 준비가 돼 있죠.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보호의를 꺼내면은 그게 이제 관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훈련 중에는 보호의는 입지 않고, 그러니까 방독면까지만 착용을 해서 이게 뭐 MOPP 4단계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급 창고에 그 각자의 보호이나 덧신, 고무장갑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검열이 아니고서는 착용할 일은 별로 없는데, 다만 방독면을 많이 착용하게 된다는 거죠. 뭐 스쿼드 공습 경보라든지 하여튼 어떤 훈련이 시작이 되면 항상 방독면부터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자대 생활할 때고, 물론 자대 생활할 때도 가스 체험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훈련 받았을 때만큼의 그 고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원칙적으로 하시는 화학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벗고 나오는 정도, 혹은 들어가서 방독면을 쓰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훈련인데, 이게 공군부사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부사관 교육대에서 훈련받을 때는 정말 이 방독면 가스체험은 정말 뭐 정말 끔찍합니다 진짜. 뭐 방독면 벗어 이런 것도 엄청 훈련을 하지만은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지금 방독면 아직까지 방독면을 쓰고 있을 텐데,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은 더 좋은 방식의 방독면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정화통이 있어요. 이쪽에 정화통이 있는데, 이 정화통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이거 써보면 아는데, 진짜 이 정화통의 그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 방독면을 벗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독면 벗으면 바로 그 가스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화통이 있으면은, 이게 필터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쓰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여튼 벗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가스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 정화통 뺐다가 끼는 뭐 이 정도의 가스 체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다른 훈련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부사관 훈련들 뭐 대부분 다 그럴 건데, 특히 공군 부사관 훈련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 친구들은 방독면을 쓰고 나올 텐데, 공군부사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군부사관 방독면 가스 체험하는 거는 일단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방독면을 쓰고 저는 그랬어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그 방독면 벗어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는 이 방독면을 벗어가지고 방독면 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앞에 이렇게 조별로 들어가는데, 가방 덮개를 완전히 닫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교관이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 모든 소대원들이 방독면 주머니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겁도 많이 주고 뭔가 긴장감을 많이 줍니다.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막 그래요. 진짜 걱정이 앞서죠. 먼저 하고 나온 다른 소대원들 보면은 굉장히 겁이 많이 나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닫아요.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애국가를 시킵니다. 애국가가 우리나라 애국가 4절까지를 불러요. 4절까지 부르면은 거의 4분이 걸려요. 애국가만 부르는데. 근데 그냥 이제 한 번에 다 부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막 부르다가 막 기침하고 막 토하고
침 뱉고 막 그러니까는 애국가를 부르다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켜요. 아니 완전히 미치겠어.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불러야 되는데 너무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딱 이게 어느 정도 한 10초 정도? 방독면을 볶고 10초에서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힙니다. 숨이 탁 막혀서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떻게든 안에 있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빨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호흡작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막 그러니까 공기 산소는 없는데 숨을 쉬려고 하니까 막 쌕쌕거리고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이 탁 막히고 이게 목이 걸리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정말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그 심리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긴장이 되고 더 숨을 쉬려고 더 숨이 가빠지고 막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든 기침을 하고 뭐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으니까 목에 뭐가 걸려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목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려고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도 계속 받고 그러다가 이게 모르겠어요. 적응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막 한 1분 정도? 1분 정도 그러한 이제 극한의 이 상황의 상태에서 1분 정도 되면은 그냥 좀 심리적으로 좀 적응이 돼요. 심리 상태가. 심리는 내가 그래도 죽지는 않는구나. 죽지는 않고 있구나. 그런 상태라는 것이 은연중에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숨이 너무 안 쉬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앞에서 교관이 애국가 부르라고 빨리 부르라고 그래야 빨리 나간다고 자꾸 거기서 그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국가 또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애국가가 얼마나 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애국가가 끝났는데요. 진짜 훈련 받을 때 정말 애국가를 다 부르고 나오려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까지 다 부르고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가스 체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10분? 10분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이에요, 정말. 근데 거의 마지막에 받는 거라서 가스 체험을 하고 나면은 거의 뭐 훈련이 뭐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래서 좀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만, 공군 부사관 때 하시는 분들은 가스 체험실을 겪어야 되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지. 하여튼 모르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하는가 보다도 난 모르고 갔으니까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뭐 인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알고 갔으면은 안 하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 징징대는 게 아니라요. 새삼 이렇게 이런 훈련을 받다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어디서나 뭐 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뭐 인간으로서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또 공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 이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뭐 지금 생각해봐도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평상시에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늘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라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 공기의 소중함은 정말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또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일들은 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또 누구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오래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특전사 부사관이었을 거예요. 특전사 부사관 하사가 훈련 중에 이제 사망을 했었던, 예전에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잠시 보시면 포도시 행동 요령 훈련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영국 특수부대가 포로 체험 훈련을 진행하는 실제 영상입니다. 수십 년간 훈련을 발전시켜온 해외 특수부대에서도 이 훈련 중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극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작전 중 적에게 발각된 상황을 가정해서 손발을 밧줄로 결박하고 두건을 뒤집어 쓴 채로 2시간 정도를 버텨내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이제 사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런 분들이 더 대단하고 정말 어려운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에서 2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게 애국가 사절을 부르는 것보다는 정말 이 극도의 극한의 훈련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죠. 이것도 어려운데 그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에 비교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뭐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서 뭐 제가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저는 뭐 이제 어쨌든 훈련을 마쳤잖아요. 저도 그런 훈련을 했었고, 하여튼 훈련을 하다가 안타깝게 이제 죽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뭐 이런 거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 군인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은데 이거 왜 인기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저한테도 이거 직업 군인이 정말 좋다고 그렇게 주위에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직접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왜 직업 군인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정말 힘들고 정말 많은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모를까? 왜 이거 이제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거를 많이 보겠죠? 안정적 물론 사실 뭐 죽는 사람보다는 안 죽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 죽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내가 안 죽을 거라고 감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여기 훈련 받다가 사망했는데 2명이나, 이분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훈련 받다가? 그렇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군인으로서 군 생활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훈련 받다가 내가 죽었다, 이렇게, 오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다고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뭐 아무리 진짜 극도의 훈련을 받았어도 정말 이 죽음의 그 위험, 죽음의 공포로부터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은 참 정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과연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포로로 잡혀갈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 이 군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진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고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업체를 하고 있는 나무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